Hark how the bros, sweet silver bells, all seem to say, throw cares away. Christmas is here. 아, 요즘 피곤해. 운동이나 가야지. 피곤해서 운동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들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피곤하면 누워서 쉬어야지 왜 운동을 가? 왜 몸을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사실을. Christmas is here, bringing good cheer to young and old, meek and the bold. Ding dong, that is the song.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지, 그 중에서도 달리기가 왜 유독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Feeling the air, oh how the 아침엔 출근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아무것도 할 힘도 의지도 없는데 달리기를 어떻게 해?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1년이나 걸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그냥 하루하루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 버티는 것도 이렇게 빡센데 달리기를 한다고? 완전 미친 짓이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와 신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피로는 완전 다르다는 걸. 일의 피로는 차곡차곡 쌓여서 누적이 되지만 운동으로 인한 피로는 신체를 단련시킵니다. 달리기 초반에는 역시나 훨씬 더 피곤했던 게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낮잠을 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갈수록 피곤하다의 느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의 단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단계, 몸의 피로가 서서히 줄어든다. 운동 후의 피로감은 일회적이라 운동 양과 빈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면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개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개월 정도 지속해 보니까 이제 하루 1시간 정도의 달리기는 그렇게 피곤함을 주지 않아요. 그만큼 신체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2단계, 전반적인 기초 체력이 올라가면서 업무에서 오던 피로도 줄어듭니다. 신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일에서 오던 업무 피로도 줄어듭니다. 일상의 피로는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장기간 반복되면 근육뼈가 약화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더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신진대사가 올라가죠. 또 근육과 뼈가 강화되고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서 일상의 피로감이 확실히 감소합니다. 3단계, 저의 경우에는 달리기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느껴진 건데, 평생 매달려 있던 그놈 있죠, 만성 피로, 그게 싹 사라집니다. 정말 놀랍게도 싹. 자,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피로가 사라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휴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휴식은 단순히 일이나 직업적인 활동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휴식은 삶의 리듬과 생기를 불어넣을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를 소개한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이 나와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10가지 방법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놀란 건 이 10가지 방법 대부분이 달리기와 관련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나를 돌보는 명상. 명상이 최고의 휴식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달리기는 자연스럽게 명상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명상 수행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불안을 줄이려는 목적에 집중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달리기는 명상과 같이 마음을 열고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긴장감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달리는 동안 생각의 흐름 속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볼게요. 고독한 시간은 길이만 적당하다면 자신에게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고독을 스케줄에 넣도록 노력해야 한다. 홀로 있는다는 건 타인이 나를 재단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기회, 남의 눈치를 보느라 표정을 관리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만끽하는 일이다. 이 부분이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이에요.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고독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내 안을 들여다볼 기회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지쳐있는 일상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운동은 저마다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야말로 달리기의 최고의 매력이죠. 바로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것. 자연 속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자연 풍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1984년에 울리이는 창문을 통해 본 풍경이 수술 회복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나무가 보이는 병실에서 회복했을 때 벽돌담이 보이는 병실의 환자들에 비해서 진통제도 덜 필요로 했고 퇴원도 하루 더 일찍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본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을 보면 휴식을 조금 더 잘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달리기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 있는 시간을 들려줍니다. 자연의 다양한 색깔과 풍경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나뭇잎, 물, 새, 바람소리, 이 모든 소리들은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줍니다. 자연 속을 달리는 동안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치유가 되어갑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잘 쉬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 책은 다양한 방식의 진짜 휴식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또 저자가 1위를 뽑은 최고의 휴식법으로는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독서는 수동적인 취미가 아니라 꽤 많은 노력을 요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 큰 휴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책이든 음악이든 명상이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휴식의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혼자서 하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타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휴식의 중요한 요소라는 뜻인 거죠.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감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성을 증대시켜준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줍니다. 타인에게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주죠. 우리는 더 쉬고 싶고 더 쉴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신체와 정신을 온전하게 쉬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